안녕하세요, 테크박입니다. 이번에는 50만원짜리 독을 사봤어요. 이번에 출시된 벨킨의 썬더볼트 4 프로 독입니다. 무슨 놈의 독이 50만원이나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됐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 50만원짜리 독을 써보면서 어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브라고 부르는 것과 기능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독은 허브처럼 휴대하기는 힘든 대신에 좀 더 기능이 강력한 제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제품은 가장 최신의 규격인 썬더볼트 4를 탑재한 벨킨의 독이 되겠습니다. 잠시 썬더볼트 3와 4의 차이를 보면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 속도는 둘 다 40GB/s로 같고요. 하지만 인증에 필요한 최소 사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4K 디스플레이를 최소 2개까지 쓸 수도 있고요. 독에 연결된 노트북이 슬립 모드에 들어갔을 때 독을 통해서 깨우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독 외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독 전체적으로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앞면과 뒷면은 검정색 글로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값이 얼만데 플라스틱이라니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구성물을 보면 특이하게 거의 모든 규격의 전원 어댑터가 딸려옵니다. 이걸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려고 준 것 같지는 않고 어느 나라에서든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준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70cm짜리 썬더볼트 4 케이블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 장치가 있습니다. 독의 전면을 살펴보면 SD카드 슬롯, 헤드폰 잭, USB 3.1 포트, 그리고 호스트 기기와 연결되어 90W 충전까지 지원하는 썬더볼트 4 포트,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썬더볼트 독 중에 전원 버튼이 있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전원 버튼이 있어서 쓰지 않을 때 끌 수 있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의 USB 3.1 포트의 경우 20W까지 충전을 지원합니다. 뒷면에는 포트가 매우 오밀조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USB-A 포트가 4개인데 특이하게 2개는 10GB를 지원하는 3.1 규격이고 나머지 흰색 2개는 2.0 포트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 구성이에요. 그건 나중에 단점 얘기하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포트 옆에는 기가비트 이더넷, 썬더볼트 4 포트와 HDMI 포트 2개 있고 DC 입력을 받는 포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의 각종 장치들을 다 연결한 다음에 노트북과는 단 하나의 썬더볼트 케이블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기기와 연결하면서 노트북을 충전까지 하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는 여러 장치에 연결해 데스크탑처럼 쓰시는 분들께는 매우 편하겠죠? 참고로 이렇게 해서 쓰면 보통 30도 초반에서 빡세게 쓰면 35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발열 관리는 꽤 잘 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썬더볼트가 지원되지 않는 일반 USB-C를 사용하는 컴퓨터와도 호환이 됩니다. 제가 가진 에이서스의 G14의 경우 DP를 지원하는 왼쪽의 포트에 연결하니 4K 모니터를 2개까지 60Hz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썬더볼트를 지원하지 않는 노트북의 경우 멀티펑션 DP, 즉 MFDP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4K 모니터를 2개까지 쓸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쓰실 분은 아마도 없겠지만 아이패드 프로와도 호환이 됩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패드의 경우 M1 프로세서의 한계로 디스플레이는 한 대까지만 지원되고 그마저도 아이패드 OS의 한계 때문에 미러링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패드 말고 다른 거 사세요. 이런 거 USB-C 허브라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타입C 허브는 기능이 매우 한정적인데요. 디스플레이도 보통 한 대까지만 되고 그나마도 보통 4K 30Hz까지만 됩니다. USB 포트도 5GB 정도로 속도가 제한되기도 하고 충전 같은 경우도 90W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허브들은 이런 저가의 허브들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비싼 거 쓰는 겁니다.
이제는 단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는데 포트 개수 자체는 많은데 굉장히 애매한 구성입니다. 2022년에 USB 2.0 포트를 두 개나 넣는 게 말이 되나 싶긴 하거든요. 물론 아직 USB 2.0을 사용하는 기기들이 많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지 스트림 덱이라든지 마이크, 키보드, 마우스 이런 기기들이 USB 2.0을 쓰고 있죠. 특히 이런 마우스처럼 전용 동글을 사용해서 2.4GHz 대역의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품을 USB 3.0 포트에 연결해서 쓰면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넣었다면 하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두 개나 이렇게 넣었다는 건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저 HDMI 포트 두 개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싶으실 텐데요. 맥에서는 디스플레이 두 대를 연결하려면 썬더볼트 포트 하나와 HDMI 포트를 하나씩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HDMI 포트 하나가 노는 포트인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썬더볼트 포트를 하나 더 넣거나 USB-C 포트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썬더볼트 독이 보통 다 비싸긴 한데 얘는 다른 제품들보다 거의 10만원 정도 비쌉니다. 10만원 더 저렴한 가격에 레이저의 썬더볼트 4 독을 살 수 있습니다. 레이저의 독은 썬더볼트 4 포트가 4개, A 포트 3개, 이더넷, SD 리더, 헤드폰 잭까지 총 10개의 포트가 지원됩니다. 벨킨과의 차이점이라면 20W 충전 포트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레이저니까 RGB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 정발되진 않았지만 칼디짓에서 TS4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가격이 369달러인데 이게 벨킨보다 30달러 더 쌉니다. 그런데 오히려 절대적인 포트 개수도 더 많고요. 2.5GB 이더넷이나 광출력 포트 같이 다른 독에는 없는 포트들이 있어서 이게 끝판왕이거든요. 하지만 얘는 정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매진이 되어버려서 한국에는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벨킨 썬더볼트 4 프로독은 나름 이쁜 디자인을 가졌고 호스트 기기는 90W 그리고 추가로 20W로 다른 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제 테스트 환경에서 대부분의 포트를 채운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결이 유지되어 좋았고요. 그러나 전후면 재질이 돈값을 전혀 못하고 있고 포트 구성이 상당히 애매한 데다가 가격이 타사보다 10만원은 비싼 50만원이라는 점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